코 수술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큰 부작용이 구축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 생각에도 코는 고민을 많이 하고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보형물이 잘못하면 코가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있던 코가 점점점 약간 들리는, 코끝을 뚫고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형물을 쓰지 않더라도 보형물 없이 하는 코끝 성형,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훨씬 더 빠른 장점도 있고요. 자연스러움의 느낌을 좀 더 추구하는 분들한테는 적합한 수술이지 않을까. 성형은 김진우. 유튜브 보고 상담하러 이제 많이 오잖아요. 그럼요. 대체로 뭐라고 하시는 원장님들?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물이 낫네요?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잘 좀 찍어주세요. 네. 물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거는 우리 컨텐츠에서도 카메라는 실물을 다 담지 못한다. 몸소 느끼고 있어요. 오늘 원장님의 주 분야이기도 한 코 수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람들이 왜 유독 코 수술을 좀 하려고 할까?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이 코 수술을 결심하게 되는 원인도 다 다양하고 환자분들마다. 제가 최근에 되게 기억에 남으시는 분은 작고 귀여운 코 정도 느낌? 뭐 그렇게 이상하거나 그런 느낌 없는데 본인은 그 코로 인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환자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약간 대인기피증 까지 생길 정도라고 상담을 하는데 되게 이제 저랑 아이 컨택을 못하고 계속 이제 바닥만 보고 계시고 자기 의사도 잘 표현을 못하시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말을 걸어서 환자분한테 왜 그러시냐, 어떤 게 문제냐, 뭐 다른 혹시 고민이 있냐, 코 말고 그랬더니 이제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시더라고, 본인의 얘기를. 근데 들어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되게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개선이 좀 잘 됐나요? 그분 지금 수술하고 치료를 다니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자신감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역시 코는 김진우. 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코 수술을 이미 하신 분들, 한 번 또는 뭐 여러 번 하셨을 수도 있고 하셨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이제 모양에 만족을 하고 사시다가 우리가 나이가 좀 들면서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코 모양이 조금씩 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제일 흔히 얘기하시는 것들이 코끝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하세요. 수술 직후에는 너무 모양이 마음에 들었는데 뭐 한 1, 2년 지나니까 모양이 좀 약간 변하면서 예전에 그 직후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분명히 남아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이 그거랑 다르니까 그 괴리감으로 인해서 나 다시 그 모습을 찾고 싶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수술을 다시 결심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코는 좀 신중해야 된다. 코 수술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가 좀 있던데. 네, 제 생각에도 코는 고민을 많이 하고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코는 다른 수술에 비해서 좀 부작용이 많다고 들었다, 괜찮냐,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코 수술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큰 부작용이 구축이라고 생각이 돼요. 대부분의 동양 사람들이 코를 높이지 낮추진 않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보형물이에요. 보형물이라는 거는 대부분이 뭐 자가 보형물을 쓰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인공 보형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이런 것들, 실리콘이라는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실리콘 주변에 피막이라는 게 생겨요. 막이라는 것들이 얘네 보형물을 둘러싸는 거예요. 이 피막은 정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기는 거는. 구축은 이 피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가장 흔하게 발생을 하고요. 피막에 염증이 생기면은 피막이 증식을 해서 더 두꺼워진다든지 아니면은 이 피막이 이 주변에 있는 조직들을 잡아당겨요. 예를 들면 연골을 잡아당긴다든지, 코가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있던 코가 점점점 약간 들리는, 피막이 잡아당기니까 별명까지 돼버린. 변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많이 쓰던 보형물 중에 우리가 L자 보형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알파벳 L자 형태로 된 거를 콧대에서부터 코끝까지 그냥 한 번에 보형물로, 실리콘으로. 장점은 수술이 굉장히 간단하고 굳이 개방을 하지 않고 코 안쪽으로만 이제 비개방 수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고 회복도 빠르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이 L자 보형물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 꺾이는 부위, 우리가 L자를 넣었을 때 이 코끝 쪽에 이게 꺾이게 되는데, 이것들이 특히 피부가 좀 얇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형물이 잘못하면 코끝을 뚫고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밖으로요? 네, 코 밖으로 보형물이 노출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L자 보형물을 썼는데 코끝 피부가 점점 얇아지는 것 같다 하면은 보형물을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보형물을 제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코 수술을 뭐 많은 케이스를 해오고 있지만 보형물이라는 거는 쓸 때 항상 좀 조심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물질이기 때문에 이것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뭐 염증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피부가 얇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형물이 비쳐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보형물이라는 거는 제대로 된 위치에 정확하게 넣지 않으면 약간 돌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휨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항상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적절하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형물을 쓰지 않더라도 보형물 없이 하는 우리가 무보형물로 하는 코끝 성형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보형물 없이 하는 코끝 성형은 결국에 이제 콧대는 그대로 놔두고 코끝이 약간 처져 있는 경우나 둥그런 복코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코끝만 이런 식으로 살짝 올려가지고 이제 코끝이 좀 약간 오똑해지는 느낌, 콧대는 그대로 두고 이런 식으로 라인을 좀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약간 이런 식으로 코끝을 좀 올려줌으로써 코끝이 좀 오똑해지는 느낌. 진짜 이렇게 네. 날렵해졌다. 네, 날렵해지는 여기 폭도 좀 줄여주면서 코끝만 하는 것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개선이 가능한 것 같아요. 무보형물 코 수술이 좋은 점은 이제 실리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형물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보형물로 올 수 있는 부작용의 확률이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충분히 낮출 수 있는 저는 수술할 때도 조금 이제 안전을 항상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모양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생길 수 있는 그런 리스크나 이런 안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는 이런 무보형물 코끝 성형을 조금 약간 밀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또 이 무보형물 코끝 수술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콧대 쪽을 크게 건드리지가 않기 때문에 뭐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붓기라든지 멍 이런 것들이 좀 적어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훨씬 더 빠른 장점도 있고요. 회복도 좀 빠른 편이고 기본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조건을 어느 정도 조금 더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원래 내 코가 높았던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움의 느낌을 좀 더 추구하는 분들한테는 적합한 수술이지 않을까. 말로만 들었을 때는 이거는 너무 좋은 수술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보형물을 쓸 경우에는 콧대가 굉장히 매끄럽게 이렇게 딱 나올 수가 있거든요. 보형물 실리콘 특성상, 재료 특성상. 근데 이제 이 보형물 없이 했을 경우에는 볼 때는 그렇게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게 만졌을 때 무보형물 코끝 할 때는 이 콧등 쪽에 항상 조금씩의 약간 단차가 생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차를 보통 뭐 진피 또는 자가기형골 그래서 그 단차를 좀 메꿔줘서 최대한 좀 매끄럽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무보형물 했을 때는 코끝을 아주 많이 세우기는 조금 어려운 걸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걸 원한다. 그런 경우에는 콧대는 그대로 있는데 코끝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 라인 자체가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약간 반버선 라인처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버선을 선호하신 분이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 라인이 약간 화려한 약간 이런 곡선 라인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좀 좋지 않을 것 같고 또 이 무보형물 코끝 성형은 이 미간 쪽이 너무 낮으신 분들은 조금 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모양상으로 봤을 때 그냥 그런 분들은 이 콧대를 어느 정도는 좀 세워주는 것이 모양적으로 훨씬 좀 드라마틱한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무조건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좀 자연스러운 거를 원하시는 분들 나의 그런 어떤 가진 조건의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는 한에서 조금 약간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하는 편이고 재료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실리콘 쓰기 싫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적합한 방법이지 않을까. 코 수술을 이미 한 번 이상 하셨는데 실리콘을 만약에 사용을 했다가 이걸로 인해서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으셨던 분들 나는 더 이상 실리콘을 쓰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경험상 저도 이제 이 무보형물 코끝 성형을 많이 해봤지만 가장 효과가 아주 좋은 경우는 매부리 코 매부리가 있고 코끝이 상대적으로 약간 화살코처럼 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보형물 없이 매부리를 살짝 다듬어 주면서 코끝을 올려주면은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조건 가지고 있으면 안 할 이유가 없겠네요. 보형물을 굳이 쓸 필요 없이 본인 콧대를 충분히 살려서 오똑한 느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성형은 김진우
유튜브 댓글을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챙겨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수술 받으셨던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제 코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직접 남겨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 제가 더 이거를 더 공부를 해서 진짜 이런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런 저를 또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코 수술을 했을 때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안전하게 어쨌든 여러 번 수술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환자분들 역시도 이런 코 수술하면 최소 2번 이상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 좀 저는 좀 약간 슬프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수술이라는 생각도 들고, 보형물이라는 거를 안 씀으로써 인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어쨌든 그만큼 낮출 수 있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즘에 제가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무보형물 코끝 성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같이 해주시고요. 주변에 이런 코 수술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저희 영상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형은 김진우.